사업이 40여일을 넘긴 가운데 각급 학교의 개학을 맞아 버스 운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개학까지 맞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5일 MBC 경남의 삼성교통 사태 관련 보도에 대해 돈없는 편향 보도라며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 짚어봤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방침에 경남에서도 사립유치원 73곳이 동참했습니다. 대부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법 연기를 감행해 교육대란은 없었지만 학부모들의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삼성교통의 파업이 40회를 넘긴 가운데 각급 학교의 개학을 맞아 버스 운행 상황을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버스 추가 투입 등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라 이용객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으로 도착 시간을 확인했지만 지금은 차가 오는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료 버스는 잠시 후가 안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몰라요. 임시로 투입된 전세 버스는 위치 파악이 안 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의 이동 상황이나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정류장. 승객들이 버스에 탄 승객이 다 내리기를 기다렸다 버스에 오릅니다. 출입문이 하나여서 승하차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버스 환승도 불편합니다. 버스 앱에서 확인을 못 해가지고 맨날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만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좀 귀찮아요. 버스에 직접 타봤습니다. 버스 안에는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또 지금 어디쯤 왔는지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벨이 없으니까 막 알림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리는데 지나가지고 내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이동하다 위험한 상황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료 버스는 하차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 아저씨한테 가야 되는데 버스가 움직이니까 위험해요. 거동이 힘든 어른들은 계단이 높고 통로가 비좁아 버스 승하차나 짐을 싣고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승객들도 불편하고 기사도 불편하고 모두가 불편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진주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5일 MBC 경남의 삼성교통 사태 관련 보도에 대해 돈 없는 편향 보도라며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두 차례에 걸쳐 서윤식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MBC는 한 달 28일 근무 기준으로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의 월급 격차는 12만 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의 임금 조견표입니다. 삼성교통은 321만 원, 진주시민버스는 300여만 원이며 매달 평균 유급 수당을 포함하면 격차는 12만 원 남짓입니다. 명절 상여 등 부정기 상여도 12개월로 환산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용역 평가를 근거로 지난 2017년 하반기 31만 원, 지난해 상반기엔 72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버스업체는 근무 시간과 일수가 다른 조건 하에서 월급이 많고 적음을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MBC는 용역업체가 재수당에 포함시켜야 할 야간 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주시의 용역 보고서도 통상임금에 야간, 초과,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시켰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반박입니다. 용역 보고서의 31페이지 전편에 보면은 A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상임금의 설명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금액에는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최저시급 계산을 위한 실무적인 방법이며 이 계산법대로라면 통상임금을 부풀린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방법으로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용역 보고서에서 통상임금을 부르겠다고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관련법에 정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이나 또는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이 미리 산정된 것으로 가정하여 그 해당 여부를 살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시급 준수 여부 판단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산정 방식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삼성교통노조 집행부가 진주시에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교통노조는 또 진주시의회가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삼성교통노조 사태 해결을 위한 진주시민소통위의 중재가 결렬됐지만 냉각기가 지나면 중재에 계속 임하겠다며 시의회 특위 구성과 활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T 서비스 노동조합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김용균 참사를 양산하는 KT 황창규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진주에서 KT 서비스 남부 직원 하모 씨가 혼자서 작업하던 도중 3만 볼트의 변압기에 감전돼 얼마 전 양 손목을 절단하기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하루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이 내일부터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동참한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이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법 연기를 감행한 탓에 보육대란은 없었지만 이 학부모와 아이들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서창우 기자입니다. 오늘 개학 예정이었던 창원의 한 사립유치원. 아이를 태운 학부모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온 아이도 눈에 띕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에 발맞춰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학원 차량이 운행 안 되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오늘 새 선생님도 만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만난다는 점에서는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오락가락 행보에 더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저께 연락이 안 오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있다가 오늘 각주 전화를 해보니까 와도 된다 해서 지금 생기가 왔잖아요. 도교육청은 입학 연기를 강행한 52곳에 대해 정상 개학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개학 연기이기 때문에 빨리 최대한 개학이 될 수 있도록 입학이 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전달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유총의 집단 행동을 엄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과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공론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입장만 나오면 정상화가 바로 될 거예요.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차량 운행은 없었지만 급식은 지원하는 이른바 편법 개학 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돌봄 서비스 지원기관과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찾는 가족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 첫날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남 3.1운동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연속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경남에서 일어난 3.1운동 역사를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모두 179번의 크고 작은 독립 만세운동이 거의 매일 일어났습니다. 참가 인원만 약 6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함안과 하동이 12,00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다음으로 뒤늦게 3.1운동이 점화됐지만 다른 지역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179번의 만세운동 가운데 44번이나 일제 발포에 맞섰고 24번은 관공서와 일본인 관리, 친일파 등을 공격했습니다. 또 경찰서 15개소, 헌병 분견소 7개소, 군 면사무소 7개소, 우편소 6개소 등을 파괴해 일제 통치 기반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81명이 발생했고 부상자 233명, 검거된 시민은 754명에 이릅니다.
3.1운동에 참여했다 체포된 시민들의 직업은 농민이 55.7%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10%, 상인이 8.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함안과 하동, 합천과 창원, 진주와 김해 등에선 10회 이상 만세운동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사천시가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 공장터를 사천읍 용당리에 있는 카이 우주센터로 확정하고 오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는 그동안 서로의 장점과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유치를 위해 경쟁해왔지만 정부와 카이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정부가 2025년까지 500kg급 정밀 지상관측 위성 12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435억 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진주 4호 홍보관 1층에서 LH 꿈꾸는 도서관의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은 신규 서적 2천여 권을 포함해 어린이 서적과 일반 교양 서적 4천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책을 보면서 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개관을 통해 LH 홍보관 1층에는 도서관이, 2층에는 토지주택박물관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가 오늘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는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분과 등 3개 분과 46명으로 구성돼 남해화폐와 귀농 귀촌 지역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의, 자문, 건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되는 하동 지역 독립운동가 전수조사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919년 화개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쌍계사 승려 김수석 선생은 최근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하동구는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해 옥고를 치르고 숨진 이병헌 지사의 묘소를 국가진영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사코 상응 조치를 거부하고 북의 비핵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패권 유지의 야욕을 버리고 대북 적대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덕유산과 가야산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가 오늘부터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 보호를 위해 출입이 통제됩니다. 덕유산은 60령에서 남덕유산 등 12개 구간, 가야산은 신계동에서 상암봉 등 2개 구간이 통제됩니다. 한편 지리산 25개 탐방로는 지난달 15일부터 통제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건설 현장을 돌며 굴착기 장비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로 4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중순 진주시 금산면의 한 국도 공사 현장에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굴착기 장비를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남과 경북 일대 건설 현장을 돌며 모두 16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건설 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창원과 의령, 창녕, 하동, 합천 등 5개 시군의 농업보조사업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에선 후계 농업 경영인 자금 지원과 사후관리 실태, 농업 경영체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보조금 중복 편중 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후계 농업 경영인 70여 명에게 지원한 융자금과 4,500여 농업 경영체에 지원한 농식품 사업 자금입니다. 경남의 중공후 미분양 주택이 7년 10개월 만에 최다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남의 중공후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기준 3천여 호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으며 2011년 3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마산 오령 부영 아파트가 올 상반기 준공되는 등 준공후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 해양매각과 관련해 병광용 거제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일반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회도 미래비전 제시 없는 일방적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오늘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한 달 동안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거제시를 비난하고 대우조선 매각에 따른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